로보스타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손실 숫자 너머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 신호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보시죠. 자, 보고서를 딱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9개월 누적 영업손실이 무려 43억 원입니다. 와, 이 숫자만 보면 아이고 이거 당장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숫자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이게 회사가 심각한 위기라는 적신호일까요? 아니면 이 숫자 뒤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는 일종의 위장막일까요? 좋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6단계로 나눠서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3분기 손실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그 다음엔 재무 건전성, 현금 흐름, 그리고 성장 동력과 경쟁 우위는 어떤지, 또 숨겨진 위험 요인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투자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3분기 손실의 진실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손익계산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보세요. 매출이 655억에서 511억으로 22%나 줄었고요. 그 결과 영업손실은 작년 마이너스 9억에서 올해 마이너스 43억으로 이건 뭐 거의 4배 이상 폭증한 수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실적이 안 좋아졌을까요? 보고서에서는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력인 로봇 사업의 국내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쪽 사업은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같은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를 하냐마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되거든요. 자, 보통 이렇게 이익이 급감하면 회사 재무 상태도 막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회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재무 상태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익은 뚝 떨어졌는데 회사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채 비율은 22.4%에서 20.45%로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은 못 벌었는데 재무적으로는 더 튼튼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로보스타가 지금 당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안에서는 빚을 줄여가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단단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가장 놀라운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회사의 진짜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들여다볼 때 드러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43억이나 영업 손실을 봤는데 그럼 당연히 회사 금고에 돈이 마르고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기시나요? 9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놀랍게도 플러스 16억 5천만 원입니다. 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흑자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회계장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도 실제 회사 통장에는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할 수 있는 진짜 맷집, 진짜 체력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해보면 회사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심지어 현금도 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뭘로 돈을 벌 건데 바로 미래 성장 동력, 그들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보스타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존처럼 경기를 많이 타는 사업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 가장 핫한 시장이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또 공장에서 쓰이는 자율주행 로봇 같은 미래 산업 쪽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 이거 할 겁니다 하는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라던가 아주 정밀한 육축 로봇 같은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해놨어요. 바로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고 이게 바로 로보스타의 진짜 경쟁력인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위협이 따르니까요. 그럼 우리가 투자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재무 위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환율 변동 위험 같은 건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는 현재 빚,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로보스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인 실적 부진, 이건 팩트입니다. 인정해야죠. 하지만 둘째,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낮은 부채와 플러스 현금 흐름이라는 아주 튼튼한 재무 체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셋째,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객사들의 투자 동향이나 환율 같은 리스크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이런 상황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죠.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주는 도구다. 지금 로보스타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로보스타의 실적, 여러분의 눈에는 위험을 경고하는 적신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숨겨진 위장막으로 보이시나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